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등식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자, 여러분들 그 2x-2의 제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는 자, 두 개의 식이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을요.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2x를 제곱하면 4x 제곱이 되고요. 두 개를 곱하면 2x가 되고 그걸 두 배 하면 4x가 됩니다. 그리고 자 1을 제곱하면 1이 나오죠. 자 그러면 왼쪽의 식을 우리가 전개했을 때 자,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나오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식을 봤더니 왼쪽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자, 이런 상황이면은 여러분들이 그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그 x 값을 내가 1을 넣든가 3을 넣든가 어떨까요? 그 결과가 왼쪽과 오른쪽 식 자체가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자, 어떤 x값을 여러분들이 놓는다고 하더라도 자, 이 경우는 항상 성립하겠죠. 자, 이랬을 때 이런 식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항등식. 자, 항등식과 좀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죠. 자, 방정식 같은 경우로 보면은요. 자, x 플러스 2는 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은 항등식하고 다르게 내가 x에다가 반드시 2를 넣어야지만 참이 되지 뭐 다른 숫자를 여러분들이 넣는다 그러면 자, 이것은 항상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을 뭐라고 하느냐?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자, x값에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확인했던 식처럼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서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 그런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 필문제,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점을이라고 했는데, 자,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이론 설명을 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요.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자, 이런 식이 주어지고요. 자, 조건을 하나 달아줍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이런 만약에 그 조건이 나왔다면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자, x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항등식이라는 게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x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x가 계속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그러면 x값이 변하는데도 이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부분을 x가 자꾸 변하니까요. a가 0이 되어서 이 부분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만약에 a가 0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a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자, 연산이 0이 되게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x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a와 b를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럴 것 같으면은 a에다 뭐를 넣어서 0을 넣어서 이쪽을 다 0으로 만들어버리면 x에다가 뭐를 대입하든 항상 0이 되게끔 해줄 수 있어서 자, 전체 식을 통제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에다가 0을 넣어서 이쪽을 0을 만들었다면요. 자, 이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자, b마저도 어떻게 돼야 되죠? 0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관계. 이게 이제 항등식의 기본 성질이 되겠고요. 자, 2차 식일 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2차 식일 때도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x값에 관계없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럼 x가 수시로 변하죠? 자, 그러면 이 식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a가 0이고, 일단 b가 0면, 자, x에 관계없이 이 식이 이제 통제가 되겠죠. x가 막 변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보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c도 0이 된다면, 이 식은 자, 항상 성립하는, 자,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그런 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이 0일 때는 여러분들 그렇고요. 자, 또 하나의 식을 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ax 플러스 b가 나오고 오른쪽이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 나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성립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x의 개수는 x 개수끼리, 그러니까 a는 a 프라임과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는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다면, 즉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두 식이 항상 같다면 이 식은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등식이 되는 거고요. 자, 2차 식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2차식일 경우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자, a 프라임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과 같다 보면 각각의 x 제곱의 개수는 x 제곱의 개수끼리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x의 개수끼리 그 다음에 상수항 끼리 같을 때 x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성립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필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식을 보면은요, 자, 다음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랍니다. 자, 그러면 x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x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x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x와 관계없이 식이 성립하려면 뭐라고 그랬죠? x 제곱의 개수 0이어야 되고, x의 개수 0이어야 되고, 삼수항 0이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a는 뭐가 되고, 2는 1이 되면 되고, 자, b는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요,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그 3x 제곱 플러스 c와 같답니다. 자, x에 관계없이 항상 이 식이 성립한답니다.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그 왼쪽과 오른쪽에 자, 같은 개수의 그 개수 같은 미지수, 같은 그 동료한 길이의 개수가 똑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3이 되고요. 자, B는, 이게 없는데요? 없다는 얘기는, 자, B가 이미 0이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C는, 자,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항등식의 개념을 가지고요. 어떤 식이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항등식의 그 성질을 이용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정개수라고 합니다. 자, 이름이 굉장히 예쁘죠? 미정. 자, 미정개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미정개수법에는 여러분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개수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개수를 비교해서 미정개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런 그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숫자를 내가 직접 대입을 하는 겁니다. 숫자를 직접 대입을 해서 그 개수를 알아내는 자, 이런 방법, 이걸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자, 미정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문제를 한번 자, 들어가 봅니다. 자, 등식이 있는데요. 자, 등식이 이런 등식이 있습니다. 자, a, x-1, b, x 플러스 2는 3x라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에 보시면 자, a하고 b하고 아직 그 정해지지 않은 즉 미정 상태의 개수들이 있죠. 이 미정 개수를 알아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가 있다라고 했냐면 두 가지. 자,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하나씩 선생님이 그 예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식을 개수비교법을 하려면요. 자, 왼쪽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자, 식을 풀었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은 자, 3x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 동량끼리 정리를 하면 자, a-bx, 자, -a-2b는 3x가 됩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거든요. 자, x에 대한 항등식. 자, 그러면 개수끼리 왼쪽과 오른쪽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아야 된다고 했죠? 이게 항등식의 성질이었죠. 자, 바로 이렇게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같은 미지수의 개수끼리는 같아야 된다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 이거를 개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b는 3이 돼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2b는 자, 없으니까 0이 되는 겁니다. 자, 두 식을 더해 볼까요?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3b는 3이 되죠. 자, 그러면 b는 -1이 되고요. 자, b에다 -1을 넣으면 자, a 플러스 1은 자, 3이 돼서 a는 얼마?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게 여러분들 개수비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치대입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수치대입법은 자, 숫자를 직접 대입해보는 겁니다. 자, 어떤 숫자들을 그러면 여러분들 대입을 할 것이냐는 대개 보면은 이렇게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그 x에다가 -2를 대입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면 -2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a가 되죠? 이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이는 뭐가 된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자, a를 알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x 대신에 이번에는 자,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은 이쪽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x 대신에 1을 대입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3b가 되고요. 자, 오른쪽에 x 대신에 1을 대입했으니까 3이 되죠. 자, 그럼 p는 아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알아내는 것이 바로 수치대입법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계수비교법하고 수치대입법.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계수비교법이 그 훨씬 그 좀 쉽고 간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수치대입법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나름대로의 그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는 아무래도 뭐 계수비교법을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수치대입법을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수치대입법을 많이 사용하겠죠.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 다 알아두시고 그중에 특별히 수치대입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자, 항등식의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하고 항등식을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어떤 식이 나왔을 때 이게 항등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자, 항등식일 때는 이런 표현들, 즉 네 가지 표현을 선생님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표현 중에 한 표현이 반드시 나옵니다. 처음에 정의서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x값이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이런 표현을 썼었죠. 자, 이게 첫 번째 표현입니다. x값이 관계없다. x값이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뭐 이게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거나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나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보시면 임의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임의의 누가 뽑힐지 모릅니다. 누가 뽑힐지 몰라요. 모든 x가 다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의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역시 모든 x와 같기 때문에 x값에 관계없는 이런 항등식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어떤 x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한다? 어떤 x가 뽑힐지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뭐 모든 x가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x가 대상이 된다면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이게 항등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시고 나면 뭐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을 겁니다. 그냥 딱 봐도 여러분들이 이거 항등식 뭐 이렇게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필문제를 보시면요. 자, 등식이 있습니다. 자, 등식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등식이 그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답니다.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자, 그랬을 때 자, a와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계수비교법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오른쪽 식을 정리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자, 2x 자, 그리고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2가 되고요. 자, b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쉬운 계수비교법으로 일단 뭐 가볍게 한번 해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수치대입법으로 할 때는 뭐 x 대신에 3도 넣으시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5도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식이 a, b에 대한 두 개의 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연립 방정식으로 a, b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유독히 계수비교법을 했을 때 좀 쉬운 그런 결과가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그렇지만 수치대입법 항상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수치대입법을 이용한 풀이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항등식 배우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다른 내용들 또 하나씩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